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 전문가,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비형 은행원님 모시고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얼마 전에 부자들은 모두 은행에서 출발한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게 많이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뭐 이제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상실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또래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았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 재테크를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으면 예.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뭔가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6년 차인데 제가 5억 원을 모았어요. 처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하실 때부터 5억 원을 딱 목표로 세우시고 딱 시작을 하신 건가요? 뭐 5억이 목표는 아니었고,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임차주택에 나가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가 좀 되게 막 눈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 키우기가 되게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좀 좋은 집을 사자라는 걸 해가지고 저는 이제 5억 원을 모았는데 그 6년이 걸렸어요.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설사 지금보다 연봉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의 금액을 결국에 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대부분인데 이 월급 300만 원으로 목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이제 종잣돈이 없고 이제 급여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많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저는 그 재테크의 목적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초년생이. 그 목돈이 없으면 이게 수익률 높이는 노력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연봉 3,600만 원이신 분이 1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셨어. 저축률 40% 그리고 투자 수익률 5%를 가정했을 때는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1.8억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사실 무리한 가정은 아니에요. 저축률 40%, 투자 수익률 5%.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평이한 수준의 가정이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투자 수익률을 지금 5%에서 10% 높이는 게 맞냐? 아니면 저축률을 지금 40%에서 50%로 높이는 게 맞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뭔가 좀 확실한 거라면 저축률을 높이는 게 훨씬 좀 현실화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은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 달성하는 거나 저축률 10% 높이는 게 미래 가치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의 양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수익률을 하나 좀 뽑아봤어요. 이게 한 8,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주식형 펀드가. 과거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봤는데 연간 투자 수익률 10%인 펀드가 32%예요. 근데 이걸 10년 연속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2%의 10승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확률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은 0.001%예요.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고 그마저도 정말 많은 부분이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설사 수익률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축률 10% 높이는 거랑 비교했을 때 10년 후에 만들어진 돈엔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은 그 투자 수익률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조금 적합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저축률을 높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체득이 돼요. 이제 한번 저축률을 높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확립이 되잖아요. 올해 50%의 저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적은 노력만 하셔도 돼요. 더 적은 의지력이 필요하고. 저축 말고 또 뭐 방법이 있나요?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통장 분리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지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보면은 내가 얼마 썼는지 알고 내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면 내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불어난 부를 보면 계산을 보면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 알잖아요. 월급 통장 그리고 소비 통장 그리고 이제 저축하시는 통장 이 세 개 만드시면은 거의 뭐 가계부 그냥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때 거래 내용만 보셔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통장부터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이제 DC라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뭐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개인들의 퇴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상품보다도 가입자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DC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해도 그거 추심을 못 해요.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운용 과정에서 뭐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배당 소득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세금들이 그거를 이제 내가 퇴직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세금이 이연이 돼요. DC에 있는 그 자금들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끊을 수 없는 돈이고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내가 잉여 현금이 있던 없든 회사에서 계속 매월 넣어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도 어떤 강도와 어떤 인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투자하기 좋으신 돈이에요. 이걸로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뭐 20년, 30년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그 끝에 가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 적립이 되어 계실 거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적지 않은 금액이 적립되는데 그 수익률이 1%, 2%, 3%, 4%, 5% 관리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 차등해서 수익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복리 효과가 진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잉여 현금 없으신 분들도 그거로는 사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지금 DC 계좌가 어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있으실 거예요. 뭐 보험사나 가시면은 예금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뭐 판매하시고 펀드 사셔도 되고요. 뭐 채권을 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코스피 인덱스 다 사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DC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목돈이 없잖아요. 목돈이 없고 이 상태로 쭉 가다가 나중에 막 돈이 생겼어.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목돈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경험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IRP를 통해서 되게 펀드든 뭐 주식이든 뭐든 이렇게 사보시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주는 어떤 그런 수익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종잣돈을 막상 만들었을 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경험이 같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좀 겸손할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게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5억을 모으면. 이런 좀 겸손할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게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 그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돈에는 인격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되게 그 잉여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들이 제가 이제 다 한 푼 한 푼 다 모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돈은 굉장히 내구도가 강한 돈이고 이게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운을 되게 잡으시려면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검소하게 사시고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게 일생일대 기회였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걸 왜 잡지 못했지라고 막 자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막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게 되게 종잣돈이에요. 종잣돈의 힘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다시 도래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시장 경제가 그만큼의 어떤 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되게 저금리 상태고 대부분이 이제 되게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것들이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더 심각한 그런 사태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기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비형은행원님과 함께한 집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